당연히 변호사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면 그건 아니죠. 변호사여야만 하겠죠. 이 있습니다 하면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하나요? 해본 적은 있는데 굉장히 민망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대겸 변호사 겸 강사 겸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사무총장님 모셨고요. 친한 형님이지만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주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요.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환 변호사입니다. 네, 홍도겸 변호사의 그 동아리 선배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연봉과 월급은 어떻게 연봉 얼마세요? 네? 일단 판사 검사님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재직 연수와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님들은 뭐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내지는 법인 소속의 샐러리를 받거나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니까 천차만별이겠죠. 내가 연봉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질 것이고 경력과 연륜 그리고 경험치 이런 것들이 다 녹여 들어가서 수익률을 책정하게 되니까 판사 검사님들 연봉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 월급을 제가 뭐 주변에 물어보긴 그렇고 어차피 뭐 지들이 밥 살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공무원이라서 생각보다는 일반 사기업 다니는 분들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규정에 따라. 제일 많이 버는 분은 당연히 변호사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면 그건 아니죠. 변호사여야만 하겠죠. 잠 못 자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삶을 포기하고 일에 매진하면 일단 10억은 넘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지금 셀러리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펌의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아, 대표님들은 월급을 대표님들은-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모든 변호사들이 다 이렇게 부자인 건 아니고 물론 가난한 변호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문직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죠. 회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사님들은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한 350부터 보통 시작하는 세후? 거예요. 네, 세후. 군복무를 마치셨으면 당연히 이제 호봉이 더 그게 다 공무원 호봉에 산입이 되거든요. 드라마에 보면은 변호사분들하고 판사분들하고 검사분들하고 척을 지고 싸우잖아요. 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분들 사이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드라마에서 뭐 판사가 어디와 결탁했고 내지는 변호사는 뭐 어느 뭐 재벌 측에 서 있고 뭐 검사는 어디서 뭐 전화 받고 움직이고 앉아 있고 뭐 작가님들이 그게 플롯 구성을 위해서 극한의 갈등 상황을 만들고 서스펜스를 주기 위해서 한 거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현실 세계는 너무 다르고 그냥 허구일 뿐이다. 소위 말해서 법조인이라고 통칭하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치주의의 수호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언론에서 사법부가 뭐 마지막 보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직역이 정도를 가지 않고 어디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수호자들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그래서 각자 역할에 정말 충실할 뿐이에요. 판사는 공판 절차나 민사재판 절차에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검사는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국가 권력에 맞서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실제로는 다 친구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아는 판사님도 계시고. 실명 얘기도 되는 거예요? 네, 아시는 분. 그 영상 편지 한번 아니, 띄워주세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십시오. 현진아 잘 지내고 있니? 보통은 최근에 수원 올라왔는데 얼굴 한번 봐야 조만간 한번 밥 먹자. 보세요, 친구 아닙니까? 실제로 뭐 척을 지고 싸우거나 뭐 그런 거 아니 하지 척을 왜 않습니까? 줘? 그러니까요. 그럼요. 제일 재밌는 드라마는 뭐다? 막장이다. 누가 더 센가? 이런 질문의 표현들이 저는 너무 이렇게 간지럽고 너무 좋아. 저는 변호사가 제일 세야만 한다라고. 대한 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의 말씀이세요? 네, 그 이유는요? 국민을 보호하는 직업이니까. 구조를 보면 판사는 나중에 판단하는 역할이죠. 판단자. 그리고 검사는 형사 절차에서 기존에는 수사의 주재자라는 역할까지 있었지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했고 현재로서는 공판 유지를 전담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통제를 하고 나중에 범죄자가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하죠. 민사 절차에서는 갈등의 당사자들을 양 당사자가 갈등의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을 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가 역할이 제일 크고 제일 잘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하지만 협회 공식 입장입니다.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이에요. 하지만
지금 변호사님도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의뢰인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국민들이 봤을 때 판사가 센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판사님들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현 제도 내에서 그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죠? 자력부재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갈등이 있는데 사법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존경받으셔야 되고 존경받는 가운데서 여론에 휘둘리지도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환경도 돼야 되잖아요. 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법조 경력을 요구합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10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임용에 지원을 해서 이제 판사가 임용이 되는 건데, 다만 지금 현재는요 규정이 좀 유예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5년, 좀 있으면 7년의 경력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별로 적용 유예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일단 로스쿨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스쿨에 입학을 하셔야 되고 2학년 때 검찰 신부라는 그런 수업을 들어야 돼요. 전국 공통 수업이거든요. 공통된 시간에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시험을 또 봅니다. 거기서 성적이 전국적으로 쫙 나올 거잖아요. 그 성적에 따라서 그 다음 검찰 실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3학년 1학기 때는 또 그 수업을 듣고요. 거기서 또 전국적인 석차가 또 나와. 거기서 또 상위권들만 또 모아요. 검찰청에 가서 또 연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또 시험을 또 봐요. 거기서 마지막엔 면접을 봅니다. 면접까지 통과해야지만 검사로 임용이 되는 건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은 코스가 바로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검사에 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렵네. 네, 요즘 어려웠어요. 네. 고생했네. 이거 좋은 검사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면 이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최근에 로스쿨 진학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스펙에 좀 엄청난 애들이 막 다 몰려옵니다. 그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리트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리트 시험에 이제 응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거치고 이제 졸업 예정자들이 되면 그때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총 5번 응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번 안에 합격을 해야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로스쿨 선택 안 해요. 저는 사법시험 보고 그냥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로스쿨을 겪어본 적도 없고 로스쿨 제도를 옆에서 말로만 들어가지고 근데 알면 할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옛날 생각나요. 네. 진짜. 왜냐면 공부하러 봤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삶을 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법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이 약간 좀 판검사 변호사 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완전히 달랐죠. 저희 동기까지가 법조 경력 없이 바로 판검사가 임용된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연수 수료와 동시에 바로 임관. 근데 지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채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그 경력 연수를 채운 다음에 재차 지원을 해서 법조 일원화가 뭐냐면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하나로 만들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서야 퍼져나가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떤 경력을 쌓은 다음에 판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변호사는 늘 자기가 진행하던 일들이 있어요. 일거에 다 정리하고 공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서 쌓은 명성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대개 20대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20대 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거죠. 경력을 쌓고 가야 되니까. 홍대겸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사실은 뭐 김현장이라고 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현장도 패소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통 김현장으로 가는 경우는 큰 회사들이 많아요. 큰 회사들이 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김현장한테 갔는데 졌다? 그러면 회장님이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법무팀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김현장 가서 지면 인정하네, 회장님도 인정한대. 근데 딴 데 갔으면 왜 김현장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평판 순위가 1위인 거는 맞잖아요. 우리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사무소에 계신 분들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사실이에요. 큰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법칙이라면 사실 저희 직업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가 가장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법치주의라는 대원칙 하에서는 원칙대로 게임이 정해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설경구가 권총 뽑아요. 현직 검사인데 그거 보고
검찰청에 있던 모든 검사님들이 나자빠졌다는 거 아니야. 우리 군대에서도 장교분들도 아무나 권총 지급이 안 될 걸 내가 개인화기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상황이고 변호사들은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현장에 갈 일이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업무상 갈 일들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영화는 너무 과하고 과장되어 있다.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송중기가 나와요. 원래 마피아 출신인데 거기 변호사야. 근데 한국에 와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빈센조를 보면 싸움을 겁나 잘해요. 일단 막 총칼이 막 그냥 자유자재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하러 다녀요. 직접 이 재판에 이기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막 다니고 뭐 주거 침입하고 막 폭행하고 막 협박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드라마로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증거 수집 증거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해주시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사실 그건 변호사가 아니고 홍길동이지. 그런 그나마 그럼 좀 현실적이다 하는 좀 드라마. 드라마가 좀 있을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게 그나마 그 변호사들이 업무하는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맞아요.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재판 과정은 조금 과장이 심합니다. 그렇게 해야 재밌으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 나왔던 사건 처리 과정도 있을 법한 일들이고 변호사님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되게 리얼하게 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보다는 굉장히 이제 핑크빛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큰 방은 없어요. 요거 절반도 안 될까? 거기서 기록 쌓아놓고 맞아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이 있습니다 하면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하나요? 나는 해본 적은 있어. 그래요? 네,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저 전혀 해본 적은 있는데 굉장히 민망해요. 재판장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에서 검사님이 형사 절차에서는 증인신문할 때 위조신문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때 이제 과감하게 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앉으시라고 바로 그래가지고 바로 앉았어요. 앉아서 얘기하면 되니까. 당연히 신문은 금지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신청 절차를 거친 거니까. 그랬는데 그 뒤부터는 안 해요. 제가. 그 뒤부터는 조용히 마이크에다 대고 재판장님 이건 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지 뭐. 그거는 그때 한번 해보고 오그라드는 그 분위기를 그때 한번 느껴보고 나요. 네가 되게 좋잖아. 네가 되게 좋잖아.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 연이 닿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드라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법조인 커플들은 조금 꽤 있는 것 같아요. 나 한번 보고 싶어 그런 분이 있어. 아니 근데 나도 변호사님들 되게 많이 아는데 거의 못 본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요 한 7, 80년대 정말 예전으로 거슬러가면 예전에 그 대기업 사위들이 법조인들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자제들을 구출해서 사위를 통해서 좀 얻는 경우는 좀 있었어요. 아마 그런 걸 보면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은 좀 와 진짜 이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약간 충격이에요. 너무 영화나 내지는 언론들을 좀 탓하고 싶어요. 왜냐면 엄청난 살인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저희 헌법상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언론에서 가끔 이런 뉴스 접하잖아요. 세상에 저런 악인을 변호할 수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사임을 했다면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 문명국가로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문명국가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룰을 정했고 그 룰에 의하면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헌법에 명시했잖아요. 그러면 다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누구를 처벌할 때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거친 다음에 처벌하기로 정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문명국가고 법치국가잖아요. 그냥 돌 던져서 죽이면 안 되잖아.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질문은 사실 악의 편에 섰느냐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다만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법을 자기 이익에 맞게끔 막 그렇게 운용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세상은 사실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 로스쿨을 힘든 과정을 겪고 막 정말 뭔가 목숨 걸고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한 3, 4년 이상을 견디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직업이지 그냥 화려한 직업이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그냥 막연히 로스쿨 들어와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면 정말 이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견디게 하는 힘은 뭐냐면 저는 소명의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직업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이 그냥 막연히 하나의 직업군으로 생각하면 로스쿨 과정도 통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무에 나와서도 굉장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우리 법치주의를 얼마큼 소화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배가 이런 얘기하니까 감동이네요.
로스쿨 내지는 법전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계시다면 혹시 계시다면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아야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학업에도 충실하고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쭉 열심히 살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친구들하고도 여행도 가고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재밌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 목표가 생기면 정말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법조인 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생겨. 보통 뭐 변호사 된다고 그러면 공부가 무지가 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네. 놀 때 사실은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럼요. 저희 많이 쌓았잖아요. 맨날 대학 때 뭐 말해 뭐 하겠어. 족구했잖아요. 저희 기적 같은 일이지 지금. 자 이제 그 로스쿨 생각 강하게 트레이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호사 직영 내지는 법조인 직역을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체력이 좋아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전문 지식을 함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도 쌓아야 될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제가 정말 크게 배우고 가고 그리고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자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박경둥이 홍대겸 변호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홍대겸이 대박경둥이의 약자예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제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치죠? 한번 이렇게 할까요? 인사? 어색한가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그럼 하지 마시죠. 감사합니다. 네.